부산 기자들이 펼치는 비하인드 썰 대축대 부산 기자회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은 10월 9일 574번째 한글날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봤는데 중구청에서 하나 공지를 띄웠던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공식 블로그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순우리말로 네. 코로나19의 그런 방역 안내 지침을 좀 올렸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 매지 구름이 걷히면 다소니와 더욱 몸과 마음을 가까이 할 날이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또박이 국민행동 지침 잘 지켜주세요.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 설명드릴게요. 먹구름이 걷히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몸과 마음을 가까이 할 날이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국민행동 지침을 잘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와, 개념 중구네요. 정말 괜찮죠. 정말 신선하다. 이거 하신 공무원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치셔야겠다. 그 한글이 발음할 때 입모양이 참 예쁘다고 하잖아요. 아까도 뭐 나왔지만 매지구름, 다소니, 또박이 예뻐요? 아, 우리말 잘 쓰면 아니, 일단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우리말이 일단 다 예쁜 걸로. 자, 예뻐진다고. 우리말 잘 쓰면 네. 다 예쁜 걸로. 아, 예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주제와도 이제 같은 선상의 이슈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슈는 이제 부산 진성의 제 이름 찾기입니다. 그 혹시 조티라고 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들어보셨습니까? 먹튀는 아는데 그 제가 아는 후배가 이제 SNS에 이제 선배 조티하고 가요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초록 검색창에 네, 검색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나는 이게 알아요, 솔직히. 알아요? 그래요? 세대가 다르니까 확실히 다르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모르시는 거고 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관심이 없어요. 네. 우리말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좋아요만 하고 도망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요즘 맞아요. 줄임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줄임이에요. 네. 제 딸애도 뭐 그냥 말만 하면 계속 네 글자 되는 거를 두 글자로 줄이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제발 그렇게 줄이지 마라. 듣는 사람도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요즘 하거든요. 같은 시대에는 내가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그 흐름은 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트렌드니까.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그걸 모르면 안 돼. 아, 내가 쓰진 않더라도 그렇죠. 알아야 된다? 캐치는 하고 있대. 캐치도 안 되죠. 그 이해를 하고 있대. 네, 쓰진 않더라도 놓치지 말아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말이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이런 줄임말뿐만 아니라 더 이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이제 부산 시민들이 모르고 쓰고 있는 일제 잔재의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제 부산 곳곳에 이제 일제 잔재의 지명들이 이제 꽤 남아 있는데요. 네. 네. 혹시 이제 자성대와 부산 진성의 관계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자성대와 부산 전 모르겠어요. 자성대와 부산 진성은 같은 시설을 칭하는 지명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바르지 못한 말이라는 게 더 이제 적절할 것 같은데요. 자성대가 그 단어 자체가 일제 잔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성대. 맞습니다. 자성. 이게 자성대는 이제 증산에 위치한 이제 본성의 아들성이라는 뜻으로 아들성, 아들의 성. 네, 자성대. 그래서 네. 아들 자자를 씁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제 외놈들이죠. 외놈들이 그 성을 점령하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이후에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다시 부산 진성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로 이제 그 들어서면서 이 자성대란 말이 정착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자리 잡은 부산 진성. 도심 한가운데 야트막한 산에 있는 성의 내부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성의 정식 이름은 부산 진성이지만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자성대 공원을 푼다. 야는 공원을 하가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자성대 공원입니다. 공원. 그 성 이름은 아세요? 뭔지? 여기에 성 이름 잘 모르는데 이 성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 자성대 공원이라고 말고 있어요. 자성대는 증산에 위치한 본성의 아들성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성을 점령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정착돼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산 진성으로 불러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관공서에서도 자성대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취재를 하는 순간 상황에서도 이제 성내에는 부산 진성이라는 이름 대신 예. 자성대라는 명칭이 적힌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장에도 여전히. 물론 성을 안내하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게서는 부산 진성이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만 그 안에 시설을 보면 무슨 자성대 무슨 자성대 뭐 부산시 너무 잘못했네요. 그게 막 혼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 현장에도. 그렇죠. 이제 잘못된 것은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동구가 좀 움직이기 좀 시작했습니다. 좀 뒤늦게나마 좀 다행인 거죠. 네네.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부산 진성 이름 찾기입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벌어진 부산 진성에는 정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결사항전에 나섰지만 끝내 함락됐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일본식 명칭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남쪽의 국경 역할을 했던 부산 진성을 부산의 상징물로 또 역사와 문화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을 보다 부산의 역사적 상징물로서 새롭게 명칭 되찾기와 동시에 부산 진성 원형 고증 지표조사 학술 용역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 성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진행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뭐 일전에 우리 기자회견에도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지만은 소녀상의 도로 조명 허가 네. 뭐 일본 측에서 취소해달라 요구가 있었지만은 네. 또 우리 나름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자체가 앞장서서 그렇게 일제잔재에 대해서 청산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정말 더해진다면 참 본보기가 되는 개념 동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개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정말. 물론 이제 그 개념 있게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그렇죠. 따라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뭐 충격요법 이런 걸 좀 충격요법은 뭔가 의식 전환할 때 이렇게 빵 하고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자성대를 이제 부산 진성으로 바꿔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진성이 과연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리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 기법. 스토리텔링. 네. 그러면 부산 진성의 가치를 스토리텔링처럼 우리 설민석, 김민석이 되어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따라랑. 지금 이제 부산 진성의 이제 역사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 부산 진성이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제 조선 시대에는 바로 앞까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관문이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그 이제 매립지입니다. 그 임진왜란 당시 이제 이게 일본이 가장 먼저 배를 댄 곳이 부산 진성 앞. 가덕도 봉수대에서 그 당시에 일본군이 일본 배들이 오는 걸 보고 이제 봉수대를 통해서 이제 한양에 알렸죠. 그런데 이제 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전투가 이제 부산 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결사항전에 나섰지만 끝내 함락된 안타까운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정관 장군 동상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부산 진구에 보면 공원도 조성돼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돼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진성에 가면 그 정발 장군의 그림이 벽화로 그려져 있고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일부분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군과 우리 군이 싸우는 마네킹도 있어서 가서 보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쉽고 가슴이 와닿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만큼 이제 일본식 명칭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두 차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에 침탈을 받았는데 그 일본이 남기고 간 명칭을 그대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잊혀지고 문제의식으로 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지어 거죠. 관공서에서도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네. 그 김현식 기자의 설명을 쫙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그런 명칭을 우리가 아직까지 쓰고 있구나. 네네. 네. 정말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산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지명이 이제 자성대 뿐일까? 아니죠. 특히 부산에는 그런 흔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자성대 네. 있고 능풍길, 능풍길. 예, 조방앞. 아, 조방앞도 그렇죠. 맞아요. 네. 조선방직. 아직 그 음식점 이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떤? 낙지. 아, 네. 네, 그렇죠. 네. 땡땡 네. 낙지. 네, 맞아요. 다들 뭐 조방 앞으로 가자 그러면은 다들 알아요 네. 또. 그러니까요. 그 일각에서 이제 조선방직은 수탈의 역사가 있는 거죠. 조선방직이라는 일본 자본이 들어와서 당시에 그 12살, 13살, 14살 뭐 이런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가혹하게 일을 시키고 네. 12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 월급은 만큼 주는 그래서 그 노동력을 착취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능풍길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이제 능풍 이렇게 하면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와서 우리의 그 돈을 우리의 또 노동력을 착취한 네.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남긴 그런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저도 좀 취재를 해보고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부산 동구 범일동. 하지만 시민들은 통상 조방앞이라고 부릅니다. 조방앞은 일제시대 수탈에 앞장선 일본인 기업 조선방직 앞을 줄인 말로 시민들에게 고유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도로명들을 버릴 것은 버리고 내지는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를 다들 인식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한번 명칭이 정해지면 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 하나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지명에서 모든 지도에서 명칭을 다 바꿔야 되고요. 또 그 대회에서 알려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이 지난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구에서 우리말 쓰기로 그 코로나 지침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고 개념 동구에서 이렇게 지명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자체가 네.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이런 우리말 우리글 쓰기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면 당연히 시민사회에 이게 전파될 수밖에 없고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게 좀 따라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은 그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그 법률 조례 이런 것들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안 그래도 아침에 참 찾아보고 보니까 부산에서 세 군데가 그 국어지능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국어지능조례. 네, 지금 강서구하고 부산 진구하고 중구 이렇게 세 군데가 국어지능 조례를 개념 만들어서 일상 속에서 네. 또 이제 공무원들도 이렇게 우리말을 사용하자라는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일제가 남긴 잔재 지명도 문제지만 이제 공직사회에서 쓰는 이제 알아보기 힘든 한자어로든 많아요. 행정 용어, 영어. 네네, 네. 외래어 조합된 그 지역 행사나 맞아요. 정책 명칭도 네네. 조금씩 변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이름이 멋진 게 아니고. 네. 내용이 알차고 그 결과가 멋져야 되는 거지. 정말 이름만 멋지게 한다는 건 네, 좀 여러 가지 아마 단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공무원들도 그냥 의뢰 써왔으니까 뭐 한자겠거니 하고 쓰지만은 일본식 한자라든가 그런 네. 게 좀 많은데 불입하다, 구배, 행선지 이런 것들 좀 예로 들을 수 있을 텐데 네. 불입하다는 사실 한자로 하면은 납입하다, 낸다라는 네. 뜻이잖아요. 그렇죠. 구배는 경사. 구배는 좀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를 여러분들 쓰셨던 것 같고 네. 행선지는 그냥 목적지라고 쓰면 네. 될 테고 네. 이런 어려운 한자어들 또 잘못된 일본식 한자어들을 많이 쓰면서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네. 접하게 되는 버리는 네, 거야. 모르는 맞아요. 거죠 나중에는 정말로.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더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국어 남용 부분도 얘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즘 뭐 그 드라이브스루 이건 너무 보편적으로 쓰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힐링, 워라벨 이거는 정말 당연히 그냥 우리 일상에 거의 뭐 잠식돼 있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스스로도 노력하자라는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힐링은 치유라고 하고 워라벨은 일과 균형, 일생활 균형. 생활 균형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들도 기사를 쓸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기사 써놓고 나면 나중에 네. 좀 지적사항을 좀 네.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드라이브스루 이제 우리말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아 드라이브스루는 드라이브스루는 뭐 그냥 국립국어원에서 순화로 내놨습니다. 네, 내놨죠. 승차 진료. 네. 아, 차량 이동식. 네. 차량 승차 이동. 진료. 네, 아, 네. 스마트 팩토리는? 똑똑한 공장. 직역을 하는군요. 똑똑한 공장. 아, 예, 좋습니다. 네네, 아, 네. 똑똑한 공장 좋습니다. 드라마, TV나 드라마는 조금 괜찮은데 이제 영화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일본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감나.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아, 근데 혹시 이제 국어 책임관 제도라고 들어봤습니까? 국어 책임관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오. 이제 국어 책임관 제도는 이제 국어 기본법에서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의무적으로. 네네. 네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산하기관장은 반드시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부산시와 산하기관, 네. 박물관, 세무서, 경찰서, 검찰청 모두 해당되는데 역할은 해당 기관에서 쓰는 용어를 쉽고 정확하게 쓰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 오. 하지만 이제 별도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관련 부서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 네. 이거 정말 심층보도감이네요. 네. 아니 네. 그럼 이 그 지정 절차가 선정 절차가 어떻게 돼 있길래 정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너 이거 했으니 위촉장 주고 임명장 주고 이제부터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거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책임관 등록해놨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형식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으니까. 아, 그렇죠. 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유야무야 없는 거죠. 이제 이 점점 한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이제 국어 책임관 제도에 대한 관심도 가진다면 부산시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일제 잔재 단어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당장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의 국어 책임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아, 네. 예. 이건 취재각이네요.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말말말. 그러면은 이번 순서도 좀 우리말을 섞어서 네. 네. 섞어서 좀 진행해보도록 하죠. 섞어서. 예. 네, 순 우리말을. 어쨌든 우리 이슈가 부산 진성의 제 이름 찾기다 보니까 네. 요 화두를 가지고 말씀해 보시죠. 네, 부산 진성 제 이름 찾기는 라움이다. 라움이다. 라움. 정말 말이 예쁘죠. 네, 라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다. 정말 저도 정말 네, 라움이다. 단어도 아름답고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제 이름 찾는다는 그 행위 자체의 아름다움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말 자체가 사람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라움인데 못 느껴진. 네, 저 이어가겠습니다. 부산 진성 제 이름 찾기는 한글 다솜에서 시작된다. 네, 다솜이 애틋하게 사랑함이란 뜻이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글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요. 네. 저는 부산 진성 제 이름 찾기는 너나들이 모돌이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네. 일단 너나들이가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허물없는 사이를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돌이는 야무지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부산 진성의 제 이름을 찾는 이런 행위 자체는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야무지고 빈틈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 시민들이
이런 꼼꼼함을 가지고 그쵸. 이런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모도리, 라움, 다솜. 가슴에 담아야 할 단어들이네요.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성대라는 명칭을 우리가 흔히 쓰고 다들 알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원래 이름을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취재를 하면서 그런 활동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